속보K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속보K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주년을 향해 질질 끌려가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점점 더 크렘린의 끝없는 군산복합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당국은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사상 최고 수준의 지출을 감행하고 있으며 군사개발과 생산, 모집 등 각종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끝없이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그 부담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공개된 자료는 소비 활동의 극적인 감소와 함께 러시아 국민들이 노동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분노와 원한은 더 빠르게 표면으로 끌어오를 것이며 이는 2026년과 그 이후까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크렘린의 측근들에게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전쟁이 러시아의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는 대가로 피와 철, 그리고 루블로 터무니없이 큰 값을 치렀다. 영국 국방부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사상자는 무려 114만 명에 달하며 그중 2025년 한 해에만 약 35만 3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자료는 장비 측면에서도 러시아가 비정상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음을 보여준다. 공개정보 기반 분석단체 오릭스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손실 규모는 전차 약 4,250대, 장갑차 및 보병 전투 차량 8,639대, 장갑 차량 수송 차량 704대, 보병 기동 차량 412대, 견인포 541문, 자주포 911문, 항공기 170대, 레이더 112기, 그리고 그 밖에 수백 기에 달하는 방공 체계와 로켓 발사기, 헬리콥터, 기타 자산들로 추산된다. 그러나 인명과 전차, 기타 장비의 비용을 잠시 제쳐두더라도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의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문학적 돈을 잃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지출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 자체의 연말 추정치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의 총 군사 지출은 애초 계획보다 약 20%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회의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가 공개했다. 이 기관은 2021년에 설립되었으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설계된 허위 정보와 선전, 파괴적 디지털 정보 캠페인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센터는 장문의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총 지출은 15조 9천억 루블, 미화 1988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며 이는 국내 총생산의 약 7.3%에 해당한다. 이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보다 약 2조 4천억 루블, 미화 300억 달러가량 더 많은 규모다. 국가는 전쟁에 주당 평균 2,130억 루블, 미화 27억 달러를 지출한다. 이 금액은 러시아의 대형 지역 한 곳의 연간 예산이 될 수도 있다. 게시글이 지적하듯 그 정도의 돈은 러시아 국민을 먹이고 재우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쓰일 수도 있으며 국내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거나 의료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돈은 대신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국민이 끝내길 바라는 전쟁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제는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남지 않은 전쟁, 그리고 오랫동안 음울한 교착 상태에 갇혀있는 전쟁의 말이다. 게다가 센터의 게시글은 이 수치조차 러시아가 매주 전쟁에 쓰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이는 러시아 국방부의 비용만을 의미한다. 별도로 각 지역은 계약 병력에 대한 지급, 전사자 유가족 보상, 부상자 치료, 의지와 의수 같은 보조기,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연방의 많은 구성 주체들에게 이는 견디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이 된다. 즉, 인건비 지급과 탄약 생산, 제조 등에 투입되는 막대한 현금 외에도 러시아의 지역들은 전쟁의 수많은 숨은 비용을 떠안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부상한 채 귀환한 이들을 위한 의료 비용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1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그런 비용 역시 거의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고집한다.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전쟁에 쏟아붓고 있으며 이는 푸틴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센터의 게시글이 결론 짓듯 재정 적자와 석유 및 가스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군사 지출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이 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보다 전쟁과 제국적 야망이 푸틴에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시에도 많은 나라들은 이런 수준의 지출이 현명하지도 전략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완강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접근 방식을 조정할 기미가 없으며 무모한 지출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지출이 2025년 말까지 러시아 국내 총생산의 5.1%, 즉 약 11조 루블, 최소 미화 1,370억 달러 이상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러시아 전체 국방 예산의 80%가 넘는 규모다. 벨로우소프는 12월 17일 국방부 이사회 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는 고위급 러시아 관리가 전쟁이 얼마나 비용 집약적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 중 하나였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독립분석은 2025년 러시아의 총 국방 지출 전망치를 약 15조 5천억 루블, 미화 1,9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의 약 7.2%에 해당한다. 국방장관의 수치는 이 추정치와 대체로 부합하며 러시아 경제가 전쟁에 얼마나 깊게 고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가오는 2026년의 지출 전망도 마찬가지로 가혹하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해 초 러시아가 군사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최근 공개된 2026년 예산 초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년 국방 및 안보 관련 총 지출은 약 16조 8천억 루블로 설정될 전망이며 이는 연방 지출 전체의 약 38%에 해당한다.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방 지출 중 약 84%가 기밀로 분류돼 있어 전쟁의 진짜 비용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크렘린은 푸틴이 원할 때 언제든 군사 자금을 증액할 권한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막대한 금액이 국방 지출로 배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회담이나 휴전 합의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 전력을 걸었다. 장기전을 각오했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무엇이든 감수하며 계속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러시아 국민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여정에 끌려가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비용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러시아 달력에서 가장 축제적인 행사인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자료는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지갑을 닫고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절약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대외정보기관에서 직접 나왔다. 12월 20일 보고서에서 해당 기관은 이렇게 설명한다. 러시아의 새해 준비는 소비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반적인 흐름은 긴축이다. 러시아인들은 불필요한 구매를 점점 더 거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상품과 서비스만으로 자신을 제한하고 있다. 2026년 새해를 위한 평균 예산은 약 1만 4천 루블이며 이는 2025년에 지출하려 했던 금액의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새해는 러시아에서 미국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부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마음껏 쓰는 시기이며 서로 선물을 사고 교환하고 대가족이 함께 푸짐하게 먹고 캐비아와 훈제 연어 같은 진미와 사치품에 돈을 쓰는 때다. 하지만 대외 정보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의 러시아 가정은 훨씬 더 빈약하고 더 조여진 새해를 맞게 될 전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라면 계획했을 법한 화려하고 풍요로운 새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상승과 식료품, 주거, 공과금, 의료 비용의 증가를 꼽는다. 자료는 2025년 내내 러시아 전역에서 높은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상 필수품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수많은 보고가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뒷받침한다. 이 현상은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과도 적지 않게 연결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많은 브랜드가 러시아 시장을 떠난 사실과도 맞물린다. 러시아는 이제 전 세계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은 선택지가 줄어든 동시에 식품부터 의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새해 진미의 구매가 줄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명절 메뉴는 단순하고 여전히 감당 가능한 식품 위주로 축소되고 있다. 또한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 시기에 보통이라면 친구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국내를 이동하거나 해외 휴가를 떠나곤 하지만 자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집에서 연휴를 보내거나 비용 절감형 대안을 선택할 것임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대체여가 형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대신 러시아인들은 국내 전원주택을 빌리는 쪽을 택하고 있으며 종종 큰 무리로 움직여 비용을 나누어 부담한다. 명절 서비스 시장은 낮은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사 기획자와 식당 같은 곳들은 주문과 구매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은 이를 극도로 조심스러운 소비 행동의 신호로 해석한다. 보고서는 또한 새해가 대체로 러시아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며 이 기간의 사망률이 평균 24% 상승하고 새해 전야에 정점을 찍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이 사망하는데 주된 원인은 알코올 남용, 과식, 교통 관련 사고, 가정 내 갈등 같은 것들이다. 또한 특히 친구와 가족의 위로 없이 홀로 연휴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다. 올해 연휴는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국민에게 수년 만에 최악의 시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9월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는 다수의 러시아인이 전쟁 장기화보다 평화회담을 선호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어떤 형태로든 손실을 겪었다고 보여주었다. 전선에 나간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수도 있고 전쟁의 경제적 여파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와 가족 붕괴 같은 이유로 정신적, 감정적 손실을 겪었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러시아 전역의 국민 정서는 현재 상당히 침울하다. 푸틴은 큰 새해 축제가 국민의 기분을 북돋아 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르며 모스크바는 여러 해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과시적인 장식으로 꾸며졌지만 현실은 분명하다. 많은 러시아인은 연휴를 즐길 돈이 없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은 축하할 기분조차 나지 않는다. 대외정보기관 보고서는 새해 전야가 점점 대규모의 즐겁고 환희에 찬 명절이라는 특성을 잃고 절제되고 심리적으로 긴장된 행사로 변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전통을 완전히 버리기를 꺼리면서도 러시아 연방의 대다수 시민은 긴축과 커지는 사회적 피로 속에서 2026년을 맞이할 것이며 이는 나라의 소비 심리와 대중 정서 전반을 뚜렷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12월 20일에 발표된 또 다른 보고서는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가정이 더 깊은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수만 가구가 임금 미지급과 노동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의 러시아 경제는 노동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급증하는 형태로 구조적 긴장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연방 노동고용감독청에 따르면 12월 초 기준 불만 건수는 7만 건을 넘었고 이는 작년보다 1.5배에 해당한다. 가장 큰 증가는 임금 지연 불만 항목에서 나타났는데 2만 6천 건을 넘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60% 증가한 수준이다. 동시에 불법 해고에 대한 불만은 33% 증가했다. 즉 수만 명의 러시아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심각한 현금 흐름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또한 10월 말 기준 러시아가 약 22억 루블 규모의 임금 체불을 안고 있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3배 높고 2020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인다. 러시아의 연방국가통계청은 여전히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정보기관은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군산복합체에 대한 치명적인 의존이 드러난다고 지적하며 2025년 국내 총생산 성장의 약 3분의 2가 방위산업에서만 제공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많은 방위산업 계약업체가 더 부유해진 반면 러시아의 다른 수많은 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다. 동시에 2025년 첫 3분기 기업 이익은 7.7% 감소했다. 이는 임금 지연 위험을 키우고 그 결과 신용 부채 증가, 은행 부문 문제, 더 큰 경제 위기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12월 1일 기준 신축 건물에 대한 미지급 할부금 규모는 1조 5천억 루블에 이르렀고 이는 체결된 계약의 17%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사실상 어떤 형태의 경제 성장이나 성과도 군사 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점에 도달했으며 경제의 다른 많은 측면은 더 깊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로 인해 충격적인 통계도 등장했는데 대외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의 죄수들이 이제 교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정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의 죄수 평균 월급은 1만 4,700 루블이었다. 2025년에는 3만 3천 루블로 상승했으며 이는 약 124.5% 증가에 해당한다. 반면 러시아 전역 73개 지역에서 교사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2만 2,400 루블보다 낮고 죄수 평균보다도 훨씬 낮다. 따라서 러시아의 학교 시스템이 약 25만 명 규모의 교사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교육자의 약 3분의 1은 50세를 넘었고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더 젊은 전문 인력들은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의 교육 인프라는 악화되고 교사의 지위는 떨어지며 러시아의 아이들은 교육 지원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비슷한 위기는 전국의 수많은 다른 부문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산복합체가 더 크고 강력해지면서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을 빨아들이고 다른 산업으로까지 파고들자 자동차와 농업, 건설, 제강 같은 분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임금은 내려가고 있다. 노동력 부족은 악화되고 있다. 소규모 기업은 버티기 힘들어지고 대기업조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과 소비 수요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 지출에 대한 점점 더 강한 집중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전하고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모든 상황은 러시아가 매주 전쟁에 거의 미화 3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계속 쓰는 결정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크렘린은 곧 돈을 마구 던지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전쟁연구소의 보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자원하는 지원자 수가 마침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집 담당자들이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각종 금전적 유인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러시아인이 이제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돈이 더 적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비교적 안전한 고향 지역에 머무는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연구소는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수가 가장 높은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는 지역에서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전쟁으로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이미 계약을 맺었고 남은 사람들은 몇백만 루블을 위해 목숨을 걸려 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시사한다. 지역 지급액이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평균 약 50만 루블, 미화 6,100달러가량 상승했음에도 신규 모집 인원 총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전쟁연구소는 이 추세가 예상대로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푸틴이 극단적 조치에 의존하도록 몰릴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대중에게 극도로 인기가 없을 비자발적 예비군 동원 같은 조치를 시작하거나 혹은 그가 분명히 원치 않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전쟁을 끝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푸틴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전쟁에 허비하는 돈이 많아질수록 그에게는 더 나빠질 것이다. 그의 유산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국민들에게도 말이다. 한편 러시아군은 여전히 지상에서 일관된 성과를 내기 위해 고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네츠크에서 심각한 좌절을 겪기도 했다. 그 내용은 이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이 전쟁이 진정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되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계획 뒤에 숨은 비밀스러운 이유들을 다루는 이 영상을 확인해보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의 다른 중요한 군사 사안에 대한 속보와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달라. 여기까지 오늘 속보K의 방송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속보K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